안녕하세요, 토끼영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다른 분들이 알려주신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왜 다이어트 식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왜 운동을 해야 하냐라는 의문이 생겨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이어트 알고 하자 1편. 먼저 칼로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로리가 도대체 뭐냐? 간단히 얘기해서 먹을 수 있는 양을 정해주는 수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 30대 성인 남자의 경우 하루 2500kcal, 여성의 경우 2000kcal가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이어트 하기 전에 인바디 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초대사량이 2000kcal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이처럼 개인차가 클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수치를 따르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인바디 체크 한 번씩 해보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좋겠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음식마다 칼로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큼 조절해서 음식을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내 기초대사량이 2000kcal인데 하루에 3000kcal만큼 음식을 먹었다. 그럼 3000kcal를 넣어놨으니까 1000kcal만큼 연소를 못하고 몸에 쌓아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비만이 되는 거고요. 그럼 도대체 2000kcal는 어느 정도의 음식량이 될까? 이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점심으로 많이 먹는 한식 제육볶음반을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밥 한 공기에 315kcal, 배추김치 1인분에 10kcal, 제육볶음 1인분에 500에서 600kcal, 미역국이 94kcal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 끼 식사에 800에서 900kcal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세 끼로 따지면 2500에서 2700kcal가 되는데 하루 권장이 2000에서 2500kcal니까 삼시세끼만 먹어도 권장 칼로리는 모두 채우게 되겠네요. 근데 난 아침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아침 안 먹어도 야식은 또 먹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야식 먹고, 아침 안 먹어도 야식 먹고. 야식으로 먹는 치킨, 족발, 피자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치킨 후라이드 중에 왕이라는 BBQ 황금 올리브 치킨 100g당 253.72kcal, 이거를 한 마리로 계산하면 2000kcal가 조금 넘습니다. 족발이 의외로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100g당 266kcal. 지금 아직 피자는 얘기 안 했지만 치킨이나 피자보다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스터 피자의 시푸드 아일랜드, 이것도 치킨이랑 비슷한 칼로리인 100g당 253kcal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 먹을 때 이것만 먹진 않잖아요. 음료수도 같이 먹는데 음료수도 칼로리가 있습니다. 콜라 250ml당 112kcal, 맥주 500ml당 220kcal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콜라가 훨씬 높은 줄 알았는데 맥주가 만만치 않게 높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칼로리만 알아보면 다이어트 끝이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럼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영양 성분별로 어떻게 칼로리가 매겨지고 그 영양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게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곡류나 감자류, 과일, 당류에서 얻을 수 있고요. 전체 칼로리의 55에서 65%는 탄수화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정상이 아니죠. 돼지들은 이렇게 먹으시면 다이어트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많이 먹으란 소리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하던 탄수화물을 제한하라는 공통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1순위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양만큼 우리의 주적인 지방으로 변화될 수 있어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하는 거죠.
옆에는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밥, 그것도 흰쌀밥의 영양 성분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햇반입니다. 210g짜리 햇반은 315칼로리인데 여기서 탄수화물이 70g이 들어있습니다. 약간의 지방과 단백질도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잠깐 헷갈렸던 게 210g짜리 밥인데 탄수화물이 70g밖에 안 들어있네 라고 생각해서 밥이 탄수화물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밥할 때 물이 들어가죠. 네, 나머지는 물이었습니다. 탄수화물 1g당 4kcal로 계산을 하면 탄수화물이 70g이니까 탄수화물로만 280kcal의 열량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약간의 지방과 단백질의 칼로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 흰쌀밥은 거의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단백질. 다이어트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음식이 닭가슴살이죠. 닭가슴살에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백질을 섭취하기 매우 좋은 음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칼로리 얘기하고 낮은 칼로리 섭취하면서 지방 없애야 된다고 탄수화물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단백질은 오히려 먹으라는 소리냐고요? 단백질은 몸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근육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식단 조절만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지방보다 단백질을 먼저 소모하기 때문에 뱃살보다 근육이 먼저 빠져서 체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체중이 빠진다 해도 요요 현상이 금방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백질을 보충해 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래는 제가 주로 먹고 있는 닭가슴살의 영양성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100g당 129.1kcal가 나오고요. 그 중에 조단백질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백질이 26.29g이 있네요. 이것도 1g당 4kcal라고 했으니까 단백질로만 105kcal 정도 섭취할 수 있겠죠. 탄수화물도 조금 있고 지방과 나트륨도 보이죠. 이처럼 음식들은 한 가지 영양소로만 이루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계산해서 먹는 건 머리가 좀 아파요. 영양사분들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럼 지방으로 넘어가서 지방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연소되는 영양소고요. 칼로리도 제일 높습니다. 1g당 9kcal를 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지금까지 효율적이지 못하게 계속 축적만 해왔으니까 돼지가 된 거잖아요. 이제는 빼야죠. 그럼 지방은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지방은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으로 나누어 보면 불포화지방이 좋은 지방,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나쁜 지방이라고 나누더라고요.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불포화지방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이 되는 지방인데 배출이 되면서 콜레스테롤이나 나쁜 성분들을 잡아서 같이 배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쁜 지방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무조건 나쁜 지방이라고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같이 섭취되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포화지방은 세포막을 형성하거나 피하지방층을 생성하는 등 역할이 약간씩은 있는데요. 근데 우리 돼지들한테는 충분히 쌓여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겠죠. 트랜스지방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필요 없는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 안에 들어가서 딱딱하게 굳어서 배출되지도 않고 혈관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지방은 피해야 할 1순위입니다. 다이어트 방법 중에 저탄고지 다이어트 방법이 화두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다고 하셔도 불포화지방산을 메인으로 하셔서 트랜스지방은 피하셔서 드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참고로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면서 가열하거나 이런 조리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대 영양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식이섬유죠. 식이섬유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똥 싸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식단 관리 잘해서 좋은 음식 먹으면 잘 싸기도 해야겠죠. 안 그래도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량 줄이고 나올 똥도 없는데 식이섬유 섭취해서 포만감도 갖고 똥도 잘 싸서 장도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없다고 써놨는데 정확히 칼로리가 없는 건 아니고요. 식이섬유를 섭취함으로써 소화기관이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식이섬유로서 섭취한 칼로리를 그 과정에서 다 소모를 할 정도는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0칼로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 밖에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은데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수없이 많은 영양소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안 될 영양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너무 한 가지 음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음식으로 식사를 해야 고루고루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넣어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가로 속의 음식들이에요. 이거를 바꿔가시면서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리려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죠. 물입니다. 우리 몸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면서 지방 분해와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5에서 2리터 물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며 운동을 해서 땀이 나면 그만큼 더 섭취를 해줘야겠죠. 다이어트는 한 문장으로 짧게 말하면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죠. 지금까지 적게 먹되 어떻게 잘 먹을 수 있는지 원리를 알아봤으니까 운동도 왜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결과부터 보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발달시키고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분 동안 10칼로리를 소모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20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으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죠. 다이어트가 끝나도 기초대사량이 늘어나 있으니까 요요 현상도 훨씬 덜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나트륨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나트륨 자체가 칼로리가 없어서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 라는 의견도 있고 그에 반해 다이어트 할 때 나트륨이 독이다 이런 의견도 많고요. 나트륨 자체로는 살이 안 찌는 게 맞습니다. 칼로리가 제로예요. 근데 근육을 생성하는데 과도한 나트륨이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생성되는 과정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손상된 근섬유들이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 등이 붙어서 재생을 해야 되는데 과도한 염분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트륨도 조금 제한해서 저염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다이어트를 하면서 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